사실 뭐 저희 구몬에이텍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화 이런 쪽으로 많이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빅데이터 시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빅2엔 그리고 파스트레인 쪽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앞에서 이제 왜 이제 IoT 환경 그리고 큰 빅데이터 환경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냐.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기존의 거는 별로 지원을 못했는데 저희가 찾아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이 파스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IoT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얼마 전에 2013년 12월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어널리틱스 3.0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이제 이 교수님이 쓰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1.0은 전통적인 BIDW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은 지금 우리가 아는 현재 이제 빅데이터, 하드웨어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더 발전하는 3.0이 될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잠깐만 보시면요. 첫 번째가 전통적인 어널리틱스와 빅데이터가 합쳐진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러닝 비즈니스, 현재 있는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래피드 에자일 인사이트.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코리를 던졌을 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이 민첩한, 그래야지 거기서 바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보고 모든 시도를 한다는 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시도를 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BIDW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이미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트랜잭션 DB에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 이런 여러 개를 통해서 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만들고 거기에서 일부 유저, 그 다음에 파워 유저, 이런 대시보드 유저 이렇게 나누어서 필터가 된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던 것들, 배치로 처리된 데이터를 필터해서 보여주는 게 기존의 BIDW의 현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의 분석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공간은 늘어나는데 이 DW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죠.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수가 늘어날수록 또 성능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용과 데이터 스토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이것도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해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버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서버를 가지고서 늘리면 이런 이제 비용은 비싸지만 어쨌든 성능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쪽에서 스토리지 버추얼리제이션 아니면 이런 수면 관리 ILM을 통해서 티어를 나눠서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나누는 형태로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원본 데이터 자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필터된 데이터에서만 할 수 있는 분석 범위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지금 하둡 2.0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 자체로서는 사실 맥리뉴스를 가지고서 배치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맥리뉴스는 거의 프로그램을 그냥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짜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특정 하나의 목적에서만 할 수 있지 내가 범용적으로 어떤 분석을 필요로 하는 쿼리를 던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QL on Hadoop이라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타도도 있고 테즈, 그릴, 그리고 클라우드 임팔라, 스파크 이런 것들이 다
저 SQL 쿼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일반화되기에는 사실 어렵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하둡을 하기 위해서 보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알고 아니면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적절한 인재들이 많이 찾아질 수 있느냐? 국내에만 해도 하둡에 대한 인재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데서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둡을 쓸 때 거기는 데이터를 갖다 놓고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한 거는 기존의 뭐 DW 같은 툴을 이용해서 MPP 엔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써서 필터를 해서 일부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테라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이냐 이거죠. 그럼 하둡도 써야 되고 또 이제 이 DW도 또 그대로 유지하고 비싸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없느냐라고 이제 한 게 저희가 이제 찾아본 게 파스트림인데 일단 이 장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DB 쪽이 이제 굉장히 뭐 세파나라든지 오라클 타임스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트너가 얘기하는 그 메모리 기반의 컴퓨팅 이런 것들도 일반화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많이 쓰시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메모리를 늘려야 되고 그 한 메모리 늘린 범위 내에서만 사실 DB가 돌아갈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쌉니다. 비싸지만 저장 용량이 빅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저희는 이제 파스트림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 결과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약 한 1억 5천만 건이죠. 1억 5천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하둡 그리고 InfiniDB,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빅데이터 차례 플랫폼이죠. 그리고 셀 하나, 버티카, 사이베이스 IQ 이렇게 다 같이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뭐 100초에서 뭐 10초 가장 빠르다는 사이베이스 IQ조차도 10초지만 파스트림은 1초 이내에 다 쿼리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컬럼나 D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요청된 기능들에서 보시면은 사실 쿼리가 연대는 그런 게 아니라 IoT 환경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막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빨리 적재를 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아까 저희 김인태 부사장님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시에 쿼리를 하면서 같은 플랫폼에서 동시에 데이터 로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게 현재로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 기술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쓰여진 기술들을 하나의 프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중앙에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프레스 인덱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저 기술 자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와 락스 형태를 해서 MPP 엔진 그리고 멀티 디멘셔널 파티셔닝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SQL API나 JDBC, ODBC가 표준 제품으로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플랫폼에 기존의 BI라든지 기존의 SQL 쿼리 툴이라든지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를 통해서 유저 디파인 포맷의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쉽게 끌어다 적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HPCI라고 하는 기술이 작동되는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인덱스는 보면 뭐 기존의 컬럼나 DB라도 하더라도 대부분 인덱스를 컴프레스 하는 거는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쿼리를 할 때 저거를 디컴프레스 해가지고 풀어줘야지 거기서부터 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레이턴시라든지 이 인덱스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해주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게 빅데이터에 그렇게 적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트리밍이 개발한 기술은 이런 디컴프레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스된 인덱스에서 바로 쿼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런 컴프레스되어 있는 인덱스를 분산해서 분산되어 있는 그 파티션에서 분산되어 있는 노드에서 쿼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가는데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메모리로 이런 것들이 수행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본 내용입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이고요. 최근 데이터도 있지만 그 포스트그레 SQL 분석 DB를 가지고서 여기서 보면 1억 8천만 건, 1억 6천만 건까지 이렇게 돌려봤을 때 보면 사실 쿼리 1, 2, 3가 포스트그레에서 거의 뭐 동작이 하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초 이내에서 확대했을 때도 보다도 1초 이내로 다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이크라고 하는 온라인 마케팅 웹 트래킹하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자기네 데이터 50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쿼리들을 가지고서 POC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쿼리가 서브세컨드 리스폰스 타임, 즉 1초 이내에 거의 다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 가장 빠른 경쟁자보다 무려 40배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케이크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파스트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비즈니스 내용인데요. 멀티채널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멀티터치, 그 다음에 유저가 어디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대로 화면 캡처해올 겁니다. 실제 사이트에서. 그래서 온라인 분석이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스트림은 실제로 데이터가 이 많은 데이터들에서 빠른 리스폰스 타임이 필요로 하는 환경, 그게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서 적합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D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다 비교는 해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스트림 DB의 이제 구조는 사실 핵심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앞단에 이제 ETL을 통해 인포메티카라든지 일반 API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입력을 받아서 적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분석 플랫폼, 데이터워치, 클릭, 기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 모든 BI 툴들이 연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요 이제 기준입니다. SQL 쿼리의 표준 SQL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쿼리 툴을 돌리셔도 바로 기존의 RDB처럼 쿼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이것이 결국은 기존에 어떤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걸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클릭이라든지 데이터워치, 태블로 이런 거가 전략적인 제휴가 되어 있고, 기존의 BI를 쓰시고 아니면 기존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툴을 통해서도 데이터가 로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툴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범용적인 파일 베이스의 스트리밍 베이스의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 프로그램 만들어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둡에서 연동되는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클릭에서 이런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60억 건의 기존의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쪽 파스트림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느냐. 불과 3시간 안에 로딩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클릭에서 썼던 대시보드를 하나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비해서 클릭 자체도 인메모리 DB입니다. 인메모리 DB인데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거는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파스트림으로 옮겼을 때 보시면은 다 1초 이내에 쿼리가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안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부분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또 빅데이터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파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x86 서버를 지원을 합니다. x86 서버에서만 다시 돕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 위에서 돌기 때문에 거기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싸게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희 데모 환경도 아마존 그 AWS 위에 돌아가지만 이런 가상 환경, 사실 요즘에 이제 기업 환경에서 가상화를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실 텐데요. 그런 가상 환경에서 쓰셔도 사실 빅데이터는 언제 피지컬을 먼저 우선적으로 권장을 합니다만은 이 데모나 실제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상 환경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내가 원하는 성능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가상 환경에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세션에서 클러스터나 데이터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노드 이상의 멀티 클러스터가 완전히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하도 같은 경우에 그 세카피 또 뭐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배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의 횟수나 파티션의 이런 그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이 데이터셋에 맞는 형태 그리고 뭐 유저가 필요로 하는 쿼리에 맞는 어떤 파티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더 적은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리얼타임에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이런 어떤 바로바로 리얼타임 레코멘데이션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웹 분석, 포스 분석, 네트워크 모니터링, 센서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IoT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oT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크게 드러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포레스트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IoT만이 아니고 이제는 IoT는 어떻게 보면 B2C에 한정이 좀 돼 있다라고 보면 사실 B2B 안에서는 내 내부에 있는 문장, 내 내부에 있는 서비스, 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에서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새로운 용어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질 그 월드컵 하는데 공항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이 사실 협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늘려야 되는데 사실 땅을 넓히기가 어렵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보잉이나 이런 데서 제안한 게 뭐냐면 IoT를 가지고 모든 비행기와 그 다음에 공항 관제 시스템과를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해서 이런 내리고 뜨는 거를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설계를 하면 한정된 공간, 지금 있는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행기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게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IoT가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GE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만 개입니다. 500만 개의 머신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앞으로 5년 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IO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에서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 밸류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방법론까지 지금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런 인텔리전트 머신들을 자꾸 만들어서 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해서 보면은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작은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반정형 아니면 정형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리얼타임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있고 모든 걸 중앙으로 하나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툴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지멘스 사례를 보셨지만 같은 해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장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비에 대해서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시그널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저 데이터를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거를 방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들이는 비용을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례가 앞서 보셨던 GMS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캐스터비는 엄청난 부품들이 있지만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 스트레이트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본사로 보내주고 본사에서 거기에 맞는 부품들을 미리 생산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꿔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에는 캐스터빈 안에 파스트립 서버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거기서 적재를 해서 인덱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사에다가 인덱스 데이터, 인덱스의 쿼리 데이터만 보여주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 잠깐 보겠습니다. 통신회사에 많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죠. CDR이라든지 콜 데이터 아니면 인터넷 접속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만약 이제 교환국이나 이런 데서 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면 이게 40억 개의 데이터들이 여기 오면 200억 개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사실 저거를 전달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저거로부터 쿼리를 해가지고 내가 다른 40개의 레코드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쉽지 않은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근데 파스트림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단 교환국에서 바로 파스트림 DB를 여기다가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로컬에서 인덱스를 하고 데이터를 여기에 적재를 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에서 데이터 쿼리도 되지만 중앙에서 내가 하나의 전체에서 쿼리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디스트리뷰트 서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찾아진 데이터들만 로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바로 서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서 사례에 있는 동일한 사례에서 대시보드나 임포트나 이런 쿼리 사이드에서 실제로 테스트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ow can telecom companies keep their customers happy and operate profitably? 통신회사 By making efficient use of their infrastructure and delivering good quality of service. Sounds easy enough, right? Well, not exactly. The challenge is how do you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reats and drop calls, then quickly resolve the problem, especially when you're dealing with 20 billion network events per day. The reality is, most telcos simply cannot handle that much data on a real-time basis. One company can help. ParseStream, the world's fastest database for real-time analytics. Let's take a closer look at how ParseStream can help your company become a real-time enterprise. This is the telco network dashboard running on ParseStream's real-time database. We're analyzing over 20 billion records of live data, and as you can see, in a sub-second response time. This is not a mock-up. ParseStream enables users to immediately create new data while it's being loaded, resulting in true real-time insights. For example, here we're looking at real-time data about our phone towers, the towers with the most drop calls, and the most frequent causes for the drop calls. Now that you've seen ParseStream's real-time database in action, let's take a look at the power of our flexible analytics. This is the Create dashboard, helping us to analyze deeper into what's happening in the network. As you can see, we've been analyzing over 20 billion records of data. For example, this is a look into all the calls through our network, including the drop calls. ParseStream's unique indexing technology enables us to instantly perform ad hoc queries to gain real-time insights. For example, we can identify the cause and status of all the drop calls. You can see the active queries running at the bottom of the screen. With traditional big data platforms, this can take several minutes or even hours. With ParseStream, we're able to gain immediate real-time insights. Now that's real-time big data in action. 20 billion records, sub-second response time, and the ability to perform instant ad hoc queries. Is your big data platform helping your company become a real-time enterprise? Let ParseStream show you how we can help you get more value faster from your data and at a fraction of 그래서 이제 이런 IoT 연결을 그냥 단순히 쿼리를 한다가 아니라 실제 액션하고 이제 연결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액션에 대한 부분들이 쿼리를 하고 바로 되게 되면 이제 실제 뭐 IoT 디바이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시스코에서 얘기한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여러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중앙에다 다 갖다 놓으려면 사실 어렵다는 거죠. 저 많은 데이터를 하루에 저것만 합쳐도 벌써 뭐 15테라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서 중앙에 모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소스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분산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로컬에 분산이 된 상태에서 이 로컬에서 일단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고,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전체를 또 아우를 수 있는 형태, 이걸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맞는 형태가 바로 파스트리밍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플랫1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실제 20만 개의 디바이스가 힘이 다 연결이 돼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5개의 회사들이 자기네 디바이스들을 목적으로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서비스가 바로 파스트링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BD4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여기 BD4가 뭘까요? 물론 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만은 BD4가 빅데이터 포 트래블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여행과 관련된 사실 개인화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최적의 어떤 개인화된 추천, 그리고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뽑아내는 일,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실제 상품 기획을 해주고 상품을 이런 여행사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회사가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며칠 전에 보시면은 그 브랜드 USA 마케팅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거를 컨퍼런스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 본인 김선달이 대동강만 가지고 팔듯이 데이터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3천만 개에서 5천만 개의 시퀀스를 가진 유전자 조합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왜 앞에 이 트래커를 보셨습니다만은 서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 데이터를 파스트리밍을 적용했더니 기존에 비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늘어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 어떤 정도로 이제 쓰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실시간 리포트 사실 중요하죠. 이 트래커 같은 경우에 클릭 데이터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저 데이터들이 중요하고, 지멘스의 센스 데이터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조회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분석 자체도 SQL 기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하드웨어 들어간 부분도 많은 사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파스트리밍은 그럼 어떤 회사냐? 200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독일에서 설립이 됐지만 본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 있지만은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완전히 모든 데다가 다 진출한 건 아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코리아에 진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업계 내에서, 빅데이터 업계 내에서는 넘버원 빅데이터 스타트업으로 이미 선정이 여러 번 됐었고, 특히 여기에서 빅데이터 50개 회사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게 바로 파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커에서는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치 매트릭스에서는 TCO가 하드보다 훨씬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풀베더로 선정이 되고 있고, 가트너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경쟁할 수 있는 셉 하나라든지
그 다음에 IBS IQ, 버티카 이런 것들에 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인메모리 DB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에서